안녕하세요. 동구청 청년작가 아트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백지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광주 동구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 청년작가들의 독특한 작품 세계 그리고 그들의 생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부로 나눠질 건데요. 먼저 1부의 청년작가 초대작가를 소개합니다. 김민경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시각예술을 하고 있는 작가 김민경입니다. 시각예술이요. 네, 근데 보니까 전공은 서양하신데 네. 왜 이렇게 아, 설치 작품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이제 전공을 회화학과로 서양화 전공으로 이제 원래는 평면 작업을 많이 하다가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평면으로서는 다 풀지는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이제 평면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현재 설치 위주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인 거죠? 네네. 작품명이 괴리.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계속 이어오면서 평면에서 설치 작업을 하다가 이제 설치 작업을 만드는 과정 중에 막 공상품을 이용해서 하는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들이 과연 잘 사라질 수 있을까? 이게 전시가 아니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진다면 이게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작업인데요. 이제 잘 사라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이번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사라질 수 있는 작품. 네, 작품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래도 이 작품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사라질 수 있는 것까지 저는 좀 저의 욕심으로 만들어 보고자 잘 사라질 수 있는 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잘 사라진다는 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작가가 직접 사라지게 네. 만들 거예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점점 사라질 수 있게끔 한 작품을 만들 게 이제 이번에 괴리라는 작품이고요. 이제 제목처럼 괴리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제가 그래도 잘 사라지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 만들었으나 이걸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또 쓰레기나 그런 잔재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의미와 맞는 건가라는 그런 과정을 느끼면서 이 작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이제 중간에 실로 연결한 것 같은데 네네.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그러면 뭘로 만든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알긴산 나트륨이라고요. 이제 그 해조류에서 추출한 감태나 미역, 다시마 같은 그 해조류에서 추출한 그 성분 가루를 제가 반죽을 해서 직접 모양을 만들고 염색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이 작품이 어떻게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형태가 변하는 건가요? 변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게 잘 부스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곰팡이나 미생물에 의해서도 이게 잘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소재거든요. 분해되는 거예요? 네, 이제 식용으로도 드실 수 있는 거였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말 사라질 수 있는 작업이 지금 이제 이게 나무 합판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걸어놓은 형태인데 원래 이 작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요? 아니면 아무래도 설치 작품이다 보니까 네네. 아니요, 이렇게 전시는 되지 않고요. 이전에 전시했던 작품은 이제 그 양림동에 있는 청년지원예술인 센터 레지던시에서 전시했던 장면인데요. 이제 외부에서 같이 그 공간 외부에 자연하고 어우러지게끔 이렇게 매다는 작업을 통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약간 어디에다가 이렇게 말려놓은 것 같네요. 네, 그런 느낌이죠. 또 바람이 불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마치 모빌처럼
그런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끔 보여주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렇게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뭐 비도 요즘처럼 맞고 비 오고 네. 그러면은 금방 사라지겠는데? 그쵸.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단순히 뭐 1, 2년 만에 사라지진 않고. 네. 그럼 이거 작품 구매를 했다가 네. 안 사라지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죠. 저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음. 이걸 좀 더 그래도 오래 보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걸 맞춰서 보존제를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 사라지는 것 자체에 있어서 가치를 가져주시는 분들이 이걸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흔쾌히 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괴리라는 작품처럼 지금 저희 이제 테이블에 있는 이것도 막 같은 알긴산 같은 네. 거. 알긴산 나트륨도 있고 제가 이걸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 그 우뭇가사리 혹시 아시나요? 네네. 우뭇묵을 만들 때 쓰는 거기에서 나온 그 소재도 제가 활용도 해보고 다양한 형태로 선의 형태로도 해보고 얇게도 만들어보고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재료 공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명이 작품 연구예요? 아, 네, 맞아요. 하고 그때 지난번 전시 때도 같이 전시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 만들었던 이 친구들 하나하나의 프로필처럼 촬영을 해서 이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전시를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마치 그 초등학교 과학실에 이렇게 표본 네네. 전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맞아요. 저거 그러면 뭐 이게 개수가 있어요? 정해진 개수가? 아니면 정해진 개수는 따로 없고요. 제가 그냥 만들 수 있을 만큼 하루에 열심히 만들었던 작품들.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만들어요? 네. 그럼 그날 기분에 따라서 뭐 모양 그리고 색 이런 것도 다 네. 이렇게 변하는 거네. 그쵸. 궁금한데 네. 그러면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작 비용도 비용이지만 네. 그럼 판매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제가 판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연구 중인 작품이기도 하고 이 친구가 금액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시장에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고민이어서 아직은 판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김민경 작가님의 작품 괴리하고 작품 연구를 봤는데요. 저희가 자리를 좀 옮겨서 이번에는 다른 작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 이 김민경 작가님의 작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 계정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셔서 다양한 소식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좀 옮기겠습니다. 이번에 작품, 이 작품이 방황? 네. 방황, 방황? 윤술이 보이는 거. 그래서 작가님은 아시네. 네. 제 작업인가요? 네. 방황하고 윤술 약간 비슷해요. 이번 작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이 작업들은 제가 졸업 이후에 처음 전시를 했을 때 제작했던 작품인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설치 작품의 이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세히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볼록한 그렇죠. 형태이거든요. 이 작품들은 그런 쿠션 안에다 솜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쿠션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관람객들이 좀 위로를 받았음 하는 좀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하고 제가 그런 방식에서 이 형태를 만들었고요. 이제 그 방황과 윤술이 보이는 곳이라는 이야기는 저도 제가 방황했었을 때도 있었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이제 바다에 놀러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잔잔히 보이는 파도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작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면 저도 방석인가 했는데 방석이 맞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괴리 작품에서도 재료가 알긴산 나트륨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방금 이 작품 설명할 때도 바다 이야기가 또 들어가요. 아, 혹시 뭐 고양이 바다 섬이 아니요, 그런- 아니요. 그런데 이게 왜 그 바다에 대한 관심이 작품에 쭉 드러나요? 제가 물이라는 소재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를 그냥 바다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항상 마음의 그런 평안을 느껴서 아마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저쪽에 있는 윤슬이 보이는 곳 같은 느낌은 알겠는데 이쪽에 지금 방황. 네. 방황은 좀 어떤 느낌인지 좀 애매해요. 아, 네. 이게 제목하고 이 지금 화면하고요. 그쵸. 이게 추상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딱 또렷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이제 작품을 제작할 때 느꼈던 그 의도는 이제 그 붉은색 이 면이 이제 저 자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른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어울리지 못하고 떠돌면서 이제 졸업한 이후에 처음 하는 전시였기도 하고 작품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고 작가로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뭘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좀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생면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본인이에요. 이 붉은색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방황이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작가님은 전업 작가는 아니시죠? 네, 전업으로는 하고는 못 하고 있고요. 네, 다른 그 돈을 벌 수 있는 수단과 같이 작업을 겸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이렇게 네. 하신 건가? 그래서 좀 더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윤슬이 보이는 곳은 네.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은 여기가 확실히 제목하고 느낌이 확실히 와요. 차분한 느낌도 있고. 네, 파도가 치는 그런 물결과 약간 바다를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위에는 실크에다가 제가 염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넬이라고 판 위에 솜을 넣고 그 실크를 덮어서 작품을 만든 형태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일단은 만들어서 그거를 포장을 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이렇게 된 곳에다가 작업을 한 거예요? 실크를 따로 염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넬에다가 이 실크를 짜면서 그 안에다 솜을 집어 넣는 방식으로 제작을 그래서 했어요. 입체감은 마지막에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옆에로 좀 옮겨볼까요? 네. 그다음. 제목 흩어지고 모이고 차오르고 쌓이는. 아, 네. 그 작업은 제가 이전에 했던 설치 작업인데 오늘은 제가 설치를 못해서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처음 설치를 했을 때 만든 작품이에요. 이제 반도전자 상가라는 특수적인 원래 전시 장소가 아닌 정말 전자 상가에 가서 설치를 한 작업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제목이 흩어지고 모이고 차오르고 네, 그 제목인데 이제 이 작품 자체가 모든 제 그 큰 작업론의 가장 큰 배경이 그 생주이멸이라는 작업론인데요. 이게 생겨났다가 유지되고 변화되고 결국에는 사라지는 거. 네, 그 생주이멸의 사상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처음 시도한 작업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 반도 전자 상가도 그러한 생주이멸의 과정 속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이 금남로 사가 쪽에 있는 전자 상가였는데 과거에는 정말 많이 활발하게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판매도 이루어지는 장소였으나 지금에 다다라서 상가들도 많이 빠지고 손님들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 이 형태가 점점 이러다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을 이제 제가 작업으로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털 뭉치들이 차오르는 듯 하면서도 흩어지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 작품이 전시된 곳이 반도전자상가라고 그랬는데 반도전자상가는 제 어렸을 때 네, 주로 가던 곳이지. 지금 작가님 나이에는 저 반도전자상가의 그 부흥기 네. 한참 장사가 잘 될 때 모습을 전혀 기억 못할 것 같은데. 그쵸. 저는 이제 그 부흥기 때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 상인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예를 들었을 때는 과거엔 정말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층수도 여러 층이 가게들 꽉 찼을 정도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직접 듣게 되면서 짐작을 하게 됐죠.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약간 저희 앞에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 현상, 네, 현상. 네. 이 작품은 방금 봤던 작품에 그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이 털뭉치들이 같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제 그 설치 작품 이후에 또 새로운 저의 설치 작품인데요. 이제 이 제목처럼 현상,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제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네. 아까 작품에서도 약간 그 일본 애니메이션 아, 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에 보면 이웃집 토토로나 네, 그런 데 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네, 네. 살아서 움직이는 돌아다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도. 맞아요. 약간 제가 그런 보드라운 털의 느낌을 가진 소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소재를 선택하였고 이 작품으로 드리자면 이제 현상이잖아요. 제목이 현상이 지금의 제가 살아있는 현 시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환경 쪽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생긴 이후로부터 인간이 전지구적으로 끼친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연적인 흙 위에 자라나는 모습으로 알루미늄 세막대기가 꽂혀져 있는데 이 세막대기는 결국엔 정말 가장 인공적인 소재를 뜻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전선이에요. 전선이 감고 올라와 있는데 이 전선들은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만 지금 시대로서는 전선을 통해서 만나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미디어나 아니면 뭐 그런 컴퓨터라든지 그런 전선을 통해서 연결된 그런 소통 방식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이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것마저도 인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털뭉치도 같이 사용을 한 자연을 모방한 인공 소재를 이용해서 이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애니메이션에 나온 네. 그 털뭉치는 말 그대로 이제 먼지처럼 네네. 저긴데 이거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르다는 얘기네요. 네, 이건 그렇죠. 실제로 이건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인조 모피로 이제 흔히들 그 키링에 달고 다니시는 그런 털 모피, 인조 모피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듣다가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이제 기반이 되는 게 흙이잖아요. 네. 자연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인공적인 것들이 어찌 보면 그 나무 네. 같은 느낌도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자연을 본뜬 건가요? 인공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 형상 자체는 어떤 느낌이에요? 작가가 만들어 놓은 이 형상. 저는 이걸 이제 좀 자라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무의 형상하고 식물의 모양과도 닮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자라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현상을 그대로 포착한 모습입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그러면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만났던 괴리나 이런 데서 재료도 작품의 재료도 네, 이건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결국에는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사라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긴 사라지지 않을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 그래서 괴리라는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괴리 이전의 작업이 이 작업이어서 그럼 이런- 가장 최근 작업이 괴리예요. 네네네 가장 지금 최근 이렇게 과정을 거쳐온 네 것들이에요. 순서들 마지막이 이제 괴리 작업의 그 알긴산 나트륨 소재를 선택을 한 이유도 결국 이런 인공물을 제가 계속 쓰면서 그걸로 전시 작품을 하지만 결국엔 이 가치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과연 정말 이게 가치가 사라진다면 만약 제가 나중에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작품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잘 사라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잘 사라질 수 있는 괴리라는 작품을 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가족들, 자녀들 방에 있는 것들 중에 예쁜 쓰레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뭔가를 막 열심히 사다가 예쁘다고 모아놓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틈엔가 이제 그렇죠.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버려지는 것들 그런 느낌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이거 이야기하는 중에. 그럼 제가 볼 때는 가장 난해한 작품 한번 봐볼까요? 네.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 가제 네. 누구의 것인가? 지금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작품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아직 전시도 하지 못한 12월에 전시를 하는데 이제 그 12월 전시를 위해서 제작을 한 것이고 보시다시피 육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육고기의 형상을 한 이유가 제목처럼 이것은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살인지 모르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갖다 놨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이걸 그 알긴산 나트륨 잘 사라질 수 있는 그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작을 한 형태이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고기인지 아닌지 정말 그러면 이게 정말 누구의 것인지 자연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결국 인공적인 무엇이 된 것인지 약간 그런 질문을 던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긴산 나트륨은 자연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인공을 한번 거쳤고 결국 제 손으로 다시 또 작품을 이렇게 만든 거고. 작품이 나왔으니까. 네. 그럼 누구라는 거는 이게 이제 뭐 형태만 놓고 보면 약간 고기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네. 누구라고 하니까 마치 사람 같은? 네. 차마 사람 고기는 못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도 근데 약간은 있어요. 아, 네, 약간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열어두고는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그 육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어서 저희가 먹는 고기들이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이 고기들이 과연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 위로 올라온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 그 제목도 누구의 것인가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게 지금 식용이 가능한 거죠? 네, 식용 가능합니다. 혹시 작품 하다가 맛도 한번- 보고 그랬어요? 한 번은 먹어보긴 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맛으로 먹을 수는 없는 거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작가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민경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활동하고 꼭 성공하시면 저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